그러니까 교육의 정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이 이제 한자어로 보면 이제 가리키고 키우고 이렇게 길러내고 양성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이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천성이라든가 소질이라든가 성품 이런 것들을 길러내서 이제 끌어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어권에서도 이제 영어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 이제 에듀케어라고 처음에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 얘기도 이라는 게 이제 밖으로, 그 다음에 듀케어라는 게 이제 끌어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천성이나 본성, 성품 같은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던 이런 개념의 이제 교육이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공장 내에서 되게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들을 좀 키워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이제 그 특성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이런 친구들을 다 퍼블릭 그런 그 스쿨 시스템이라는 것에 넣어놓고 똑같이 교육하고 똑같이 이제 평가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1등부터 100점까지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조금,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로 조금 접목된 형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교육이 그 전통적 의미에서 교육이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을 끌어내고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품이나 이제 소질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거였다면, 중세를 지나서 이제 근대 그 산업혁명 시대를 1, 2, 3차 지나오면서 이제 그런 식의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교육은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 산업혁명 시대의 그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좋았던 게 그 기존에는 그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그 일반인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육의 대중화가 실현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대중화라는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제 과거의 장점이었던, 그래서 이제 그 교육에서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발굴해내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꼭 직업을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고, 요즘 보면은 초중고가 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좋은 대학은 결국 그 좋은 직업을 보장한다는 이제 그 등식이 좀 성립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깨지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본성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속성을 길러내고 핵심 역량 같은 걸 키워낼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좀 많이 전환될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 대한 그 반발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기를 기술이 발달해야 되고 바이오니 무슨 3D 프린트니 그다음에 AR 뭐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이나 이렇게 되게 이제 그런 식의 기술 개발 막 빨리 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지위 향상이고 교육의 이제 변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변화 속에서 이렇게 노력 속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단 이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들을 변화를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만 해도 그 3R이라고 해서요. 그 그러니까 연산 능력, 그러니까 수학 능력, 그 다음에 독서 능력,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그러니까 리딩하고 라이팅에서 그 세 가지 능력을 중점으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말에 이제 그들이 이제 고민한 게 21세기가 오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21세기에 이제 인재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를 좀 갖고 계속 고민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나온 게 그 4C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4C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컬래버레이션, 그래서 협업 능력, 그다음에 크리티컬 띵킹에서 이제 그 비판적 사고 능력,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창의력, 그 네 가지를 중심으로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초, 중, 고, 대, 평생 교육까지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전에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좀 이해가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께서 야, 1 더하기 1은 뭐지? 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이 3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국 선생님들은 조용히 쳐다보다가 밖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다른 답을 말했을 때 그 틀린 답으로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4C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서 미국 시스템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1 더하기 1이 뭐냐고 했을 때 3이라고 하는 학생을 보면 선생님이 바로 질문을 시작해요. 왜 3이라고 생각할까? 이러면서
그 틀린 답이 아니고 다른 관점의 답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토론 과정 속에서 어떤 친구는 저는 4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2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인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끌어내면서 그 친구들의 사고가 좁혀지지 않게끔 해줍니다. 근데 한국은 너는 나가 손들고 서 있으라는 말은 너는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친구는 다시는 다른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이나 생각이 다를지언정 전혀 그런 표현 안 하고 이제 침묵을 과묵한 학생이 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손 안 드는 학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것들이 이제 그 스포츠의 기준으로 하면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바꿔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초, 중, 고, 대, 평생교육까지 과정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과정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기술이 어떻고 막 이제 막 세계가 엄청 바뀔 거고 엄청 새로운 세상이 그러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로 말하는 그 AR이라든가 증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이나 3D 프린터나 무슨 그 무인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바이오 기술에서도 이제 3D 프린터로 해서 이제 자기 장기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복제해서 이제 자기 거를 자기한테 넣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그 새로운 기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기존의 기술을 이제 독특하게 활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제 오늘날 걸로 이제 바뀔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가가 결국엔 그런 창의적인 역량들을 갖고 있었던 교육 방식에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그 카드보드지를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은 있었지만 게임 같은 데서만 많이 활용되고 실제로 이제 그거 장비 값이나 여러 가지 비싸서 많이 이제 보편화가 안 됐었는데 구글 카드보드지라고 그래서 한 1,500원대 비용으로 이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1838년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1838년도에 이미 갖고 있던 기술인데 구글에서 이거 가상현실 그러면 이거 VR을 이렇게 싼 가격으로 구현 되는데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보편적으로 이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3D 프린트 같은 것도 1980년대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좀 무슨 뭐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도 1980년대 이미 이제 기술이 개발된 것들인데 이제 오늘에 와서 이제 사람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에 4차 산업의 그 핵심은 시간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이 얼만큼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3시간 걸리던 거를 기술을 활용해서 1시간 걸리고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기술만 이제 쫓다 보면 이제 우리는 계속 기술 쫓다가 이제 이득만 계속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바꾸고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21세기형 인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면서 그 세계적으로 교육이 역량 중심 교육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수행 중심 교육이 있고 그 역량 중심 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수행 중심 교육은 지금처럼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고 똑같이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너는 뭐 100점, 너는 90점에서 A, B, C, D, 뭐 E, F, 그러니까 F, D, F 이렇게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근데 역량 중심은 그 친구의 뭐 창의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또 직무 능력과 이제 그 핵심 역량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역량 교육도 하고 이제 핵심 능력도 이제 교육을 그러니까 핵심 능력 관련된 역량 교육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 감성 능력, 인지적 유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내에서 끌어내는 이제 그런 그 수업들이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올 5월에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그 미국의 그 10대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수학 몇 점, 뭐 영어 몇 점 이런 식으로 발행했던 성적표를 발행하지 않고 역량 기반으로 성적표를 발행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냐면은 미국에서 명문 100대 명문 사립고등학교라는 거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 좋은 대학교들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대학에서 이제 입학 시스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까지 이제 다 내려가서 이제 변화가 이제 많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도 지금 그 대학의 이제 졸업생들이 그 우리의 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4대 역량, 8대 역량 이런 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졸업한다는 그 체제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뭐 저는 이제 교육공학을 공부했고 어느 친구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했고 어느 친구는 인문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럼 수업에서 들으면서 뽑을 수 있는 역량들, 예를 들어서 뭐 토론식 수업이었다. 그러면 협업이라든가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뽑아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문제를 주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수업이 진행됐으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우리 대학이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그 역량을 갖춘 학생으로 나간다는 시스템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대학들도 그걸 좀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에이스 사업이라든가 링크 사업이라든가 이제 많이 그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는 학교들을 좀 봤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식의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 안에서 역량 중심 기반으로 뽑아내서 우리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이런 역량을 갖춘 학생들입니다라는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 자체라든가 교육 시스템 자체를 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교육은 이제 그러니까 수행 중심이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행 중심 교육과 역량 중심 교육이 같이 이제 병행되는 과정으로 이제 그러니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도 많이 대체가 되죠.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의 대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그러니까 기존의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지식은 전달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모르는 사람, 덜 아는 사람에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개념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은 공유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식은 뭐 컴퓨터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뭐 구글 검색이라든가 네이버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그 공유한 지식을 갖고 수업 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재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되게 많은 기술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VR이나 AI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학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날부터 잠 못 자고 도시락 싸갖고선 갔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취소되기도 하고 막상 그 현장에 갔는데 이제 몇 군데 시간 때문에 몇 군데 길 막히고 뭐 하고 해서 몇 군데 못 보고 돌아오고 이런 그 상황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 그 가상현실 그 장비를 사용하면 옆에 그 학급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이제 디바이스끼리 이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보통 보면은 전체를 다 보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하면은 이제 느낌표라고 이제 그거 누르면은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나온 수업 학습 내용을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장비를 끼면 자기가 학습했던 그 이후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테크놀로지가 많이 이제 그 수업 내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이 교과서가 많이 없어질 전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버지니아 주만 해도 그 초중고 학생들이 그 종이로 된 책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할래? 아니면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자율학습을 할래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디바이스를 그 모바일 디바이스 보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학습 결과를 평가해 봤더니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스스로 학습을 하지만 교사가 옆에서 그 친구가 궁금한 것들에서 질문에 대답해주고 하는 수업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최고의 이제 그 성취가 좀 학업 성취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그 선언을 했던 그 세계경제 포럼이 그 2016년도에 같은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 선언을 하면서 발표했던 게 그 미래 그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이제 2020년대 그 4차 산업이 시작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한 거는 그 15개 국가, 뭐 영국, 미국, 독일, 호주,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이제 총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교사 부분이 6만 6천 개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고 무크 같은 이제 무료 이제 학습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교사의 역할은 오히려 이 수업을 같이 공유한 지식을
이 수업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재창출해낼 수 있는가, 새로운 지식으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지식은 당연히 말씀하신 방법대로 찾는 게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비선형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형 학습을 해서 첫 차시부터 마지막 차시까지를 이제 차시별로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러닝도 중요하지만 언러닝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는 부분은 암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선형으로 학습을 많이 꾸리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할 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바로바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그 많은 문장을 외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서삼경이라든가 무슨 불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암기하고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하는, 그래서 내용의 깊이가 스스로 학습 속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그 지식의 반감기라고 그래서요. 지식이 맞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틀린 걸로 그러니까 변경되는 주기가 되게 짧아집니다. 앞으로는 더 짧아질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맞습니다 한 게 내일 그거 아닌데요라고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그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의미로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직업은, 그러니까 자신의 일자리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많이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바꾸는 작업부터 좀, 마음의 준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배운 내용으로 평생 자기 은퇴할 때까지 이제 써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닌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의 반감기가 너무 줄기 때문에 지금은 초, 중, 고, 대, 그 다음에 직장생활, 은퇴까지 계속 학습하면서 쉬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이제 평생 학습자들이 필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거를 그 퍼즐의 그냥 그 한 조각이라고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퍼즐을 맞출 때 조각조각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한 조각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을 맞춰서 그 한 사람의 개인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맞으면은 다른 조각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각 저 조각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과정이지 최종 결과물이라든가 종착역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로 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토록, 그러니까 64세가 될 때까지 총 9개의 그 일자리를 옮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11개의 일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도 그 2016년도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이 그 사회에서 처음 나와서 첫 직장을 잡았을 때 그 근속 연수가 평균 1년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직장 이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주기가 되게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평생 학습하고 평생 그 직업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그 지위라든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더 큰 만족이나 그 지위나 이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이제 그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 나가는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많이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 거를 놓은 게,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내 거를 놨기 때문에, 손에 쥔 걸 놨기 때문에 더 좋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직업 교육의 시장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딱 두 가지 차이를 보면, 한국에서는 실패하면 그냥 실패했다는 사람으로 낙인이 좀 찍히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이.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사업을, 1인 기업이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떤 입장이냐면, 사업은 실패했지만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은 그 친구한테 다시 투자를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왜 실패했는지를 통해서 그거를 연구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도 많이 변해야 될 거고, 직업 교육 시장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그 직업이 평생 직업이나 평생 일자리가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는 일자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직장을 놨는데 다른 직장을 옮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때 또 다른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어보셨듯이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할 직업이 이제 710만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15개 국가에서만 71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15개 국가라는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노동집약적인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술 중심의 그, 그 나라들인데도 710만 개라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무, 행정, 뭐 건축, 뭐 제조, 뭐 언론, 뭐 미디어, 뭐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지금 막 그 좋은 대학 가고 지금 막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에서 이제 그 시스템 내에서 막 전과목 다 공부 잘해갖고 좋은 성적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법 쪽에도 이제 많이 줄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그러니까 사무직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되게 이제 그 많이 이제 요즘 그 평생 직장이고 되게 시원한 곳에 일하고 되게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등생,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 그러니까 그 확률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그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에 7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가질 때 그 아이들의 65%가 현존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시스템대로 계속 가르치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직장 갖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돼요. 한 뭐 5년, 10년 안에는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실제로 직업을 갖고 한다면 뭐 한 15년, 20년 뒤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그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10대 핵심 역량이 같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뭐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라든가 인지적 유연력, 감성 능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10개 중에 4개가 사회적 스킬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 인지적 그 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기술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 키워줄 수 있냐면 많이 놀 때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많이 놀고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산에도 많이 다니고 들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만 해도 그 캠퍼스가 되게 이쁜 공간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곳에서 막 그 숲에서 이제 데이트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그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인지적 유연력들이 많이 키워졌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은 매일 아침에 아침 일찍 나와서 학원 돌다가 학교 갔다가 또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수업 듣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또 야간 또 학교 그 학원 수업 들고 돌고 그러고 나서 뭐 12시, 1시, 뭐 2시까지 자기 공부하다가 이제 자고 다음날 또 쳇바퀴 도는 수업을 하는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대로 해야 현재로서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어린 친구들을 키우는 이제 부모님이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있었던 기술 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래된 기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1838년도 기술.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화학공학과 친구들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샴푸를 살 때 보통 마트 가서 이제 건조한 머리 스타일, 뭐 기름기 많은 스타일, 뭐 그 일반 기본 스타일 뭐 이렇게 해서 3가지 중에 향만 바꿔서 이제 살 수 있잖아요. 모든 회사 제품마다 다 비슷하게 3가지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 맞춤형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학공학과 친구들이니까 아니 왜 내가 내 머리가 기름 끼는데 갈라질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파마 머리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항목을 다 집어넣어서 자신만의 향도 넣고 그래서 시중가보다는 시중 제품보다는 한 뭐 10불,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정도 더 비싼데 그렇게 해서 그 주문을 받아서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스웰이라는 그 물병 회사가 있는데요. 그 물병 회사에서 많이 채용한 사람들이 그 물병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디자이너를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판매한 게 백화점에서 가방이나 구두처럼, 그러니까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여자분들이 이제 핸드백이나 이제 패션을 다 맞췄는데, 이게 딱 꺼냈을 때 이제 하얀색 그 플라스틱 그 유리 그 뭐야 플라스틱 병에서 물 꺼내 먹으면 되게 그 모양이 조금 그 패션이 좀 안 맞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방이나 다른 그 패션하고 맞춰서 들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플라스틱 병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의식 있게 내 물병을 갖고 다녀서 이제 활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두 가지 장점을 여성분들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한 해 매출이 120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물병을 만드는 회사면 당연히 마트에 납품을 하고 마트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거를 백화점에다가 입점을 시키고 되게 조명 하나씩 하나씩 해서 되게 예쁘게 잘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 방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기술에 대한 인지적 유연력인데, 그거는 교실 우리 같은 교실 환경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육에서도 제가 이제 자꾸 미국 교육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체육 수업이라든가 미술 수업이라든가 음악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교도 나가서 놀이터 나가서 놀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것들을,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한국에서 체육 수업 빼고 미술 수업 빼고 음악 수업 빼서 국영수 뭐 이런 식의,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뭐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 내 수업에서 그 교실 수업에서 커버가 안 돼서 사교육 시장으로 많이 빠지고, 그래서 한 달에 뭐 적게는 뭐 150에서 뭐 2, 300만 원까지 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아이들을 이제 학습하는 것보다 여기 한번 가봐, 여기 한번 가봐 해서 그 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불국사를 갔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천천히 하루를 써보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을 써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의 질문도 스스로 하면서 사고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게 제 솔직히 그러니까 소견입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관점은 그 친구들의 문제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사회적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성을 기르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친구들이 보통 198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태어난 친구들을 그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고요. 그 Y세대, 그럼 그 뒤에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그 Z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Y와 Z세대를 합쳐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학술적으로 말할 때는 새로운 인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 기존에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1시간 내에 그 랩탑이라든가 컴퓨터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아니면 핸드폰이라든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27번 바꿔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멀티태스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술적인 장비들,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뭐 인터넷 그런 그 리터러시가 되게 높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눈 뜨고 있는 시간의 95%를 인터넷에 연결돼 있게 산다고 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의 또 특징은, 이 어느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이제 자기한테 부여를 할 때 이제 그 돈에 대한 부분,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 부분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이 일을 해서 공헌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우리가 되게 사회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은 되게 협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사회적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고, 우리가 옛날에 막 숨겨서 내 노트 안 빌려주고 막 이런 친구들이었다면, 그 친구들은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융복합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한 전공만 공부해서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을 거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하는 친구들이고 되게 글로벌에 대한 감각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친구들이 보면 되게 모바일 디바이스를 항상 쓰니까 되게 갇혀져 있고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전 세계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과 연결이 돼 있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누군가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의사를 말로 표현하는 게 줄었다라는 건 제가 이제 못 본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전에 그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어느 한 친구가 골방에 갇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면 그 친구는 정말 고립된 거거든요. 물리적으로도.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 혼자 있는 시간 같지만 계속 누군가 연결돼,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 이 친구들의 특성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주는 과정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25년도가 되면 그 1980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친구들이 일자리 내에서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직업, 그 직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5%가 되는 거고요. 그들이 주력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2025년 해봐야 지금 8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이 그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게 많이 직업 교육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학습 시간을 90초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밀레니얼, 아까 Y세대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초였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게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고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초. 근데 금붕어가 9초. 그래서 금붕어보다 짧은 이제 집중력을 갖고 있지만, 근데 이 친구들의 장점은 자신이 관심 없는 분야는 그렇게 짧은 집중력이지만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관심 있게 하는 부분은 초집중력을 보이는 그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통해서 나온 게 이 친구들이 최대한 그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90초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0초 미만의 학습으로 요즘 이제 무크라든가 이제 직업 교육들을 그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90초 미만 학습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학습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선형 학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그 강의의 단위가 뭐 25분, 50분 이런 식의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주제를 한 번에 배워서 몇 개 안 남는 이런 식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주제만 90초 내에 가르칩니다. 한 가지 주제만 딱 가르치고 여러 번의 사례를 통해서 적용을 여러 번 하게. 그래서 단일 주제 다 적용 방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효율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역량적인 다른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다른 방식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는 것도, 이제 그 친구들을 사회적 기술을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매년 이제 전체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뭐 아침 9시부터 밤 6시 꼭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한국 상황에서는 말이 6시 퇴근이지 뭐 그 이후에도 밤새고, 뭐 심지어는 토요일 저녁에 뭐 업무를 던져주고 월요일 날 회의 때 필요해 이러면 이제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제 그런 식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전환되는 시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그 중요하다는 게, 왜 어디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정말 실체가 있느냐, 3차 연장 아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실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화가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변화는 사람의 지위 향상, 사람 중심의 변화고 교육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그런 직업에 대한 가치도 많이 바뀔 거고요. 삶의 의미도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막 노동을 하고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또 하루나 한 달을 생활하는 것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노동력을 기계나 로봇이 대체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그 시간이, 지금까지 노동을 위해서 썼던 시간이 줄어드는 걸로 개념을 보시면 더 좋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숙제가, 예전에 제가 8시간을 일을 했어야 되는 시간만큼 써서 돈을 받았는데 지금 2시간이 미리 끝나요. 그럼 나머지 6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숙제가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디를 가려면 2시간, 3시간 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럼 자동차 환경이 그 안에서 내가 2~3시간을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업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지금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일자리들이 막 바뀌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그런 거 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러는데, 보다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 능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에서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는 사람의 머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자리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걸지 우리는 지금 현재 모르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200만 개 일자리가 200만 개일지 더 많을지도 우리는 현재 모르고 그냥 예측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근데 현재 우리가 21세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맞는 그런 핵심 인재들을 그러니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그 로봇과 기계의 일자리도 뺏기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고 창의력과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만 뺏기는 상황밖에 그런 상황밖에 발생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오케이, 이런 부분들은 대체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들이 우리 거를 뺏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서 그렇다면 난 지금부터 뭐를 더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인문학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융복합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소양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또 따로 생각을 하세요. 기술은 기술대로 개발하고 인문학은 인문대로 수학을 쌓아야 돼요. 이게 다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들은 지금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미학과 예술 이런 것들이 같이 해요. 그래서 통합학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사운드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특수 효과라든가 아니면 그 피지컬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조금 되게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자리를 뺏는 게 저를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들은 우리의 삶을 더 그러니까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